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황혜진영입니다. 네, 미국 증시가 채권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폭락을 하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역시 먹구름이 들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국내 증시에도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다만 글로벌 경기가 양호한 데다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폭이 크지 않은 만큼 단기 조정 후에 상승 여력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분석과 조정이 또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미국 주가 폭락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 급등과 그리고 매수 파고에 대한 연준의 이사 교체 명령 등에서 찾을 수 있다며 최근 증시 랠리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 증가와 고빈도 매매의 영향이 사태를 확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연구원 또한 지난주 미국 금리가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서 10년물 금리가 2.8%를 돌파했고 주가 하락을 이끌었다며 인플레이션 관련 데이터들이 높게 나오자 연준이 올해 3차례 인상을 하면서 4차례가량 인상을 단행할지 모른다라는 긴축 불안감이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했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도 남아있지만 지난해 4분기 이후에 경기 선행지수의 하락과 그리고 원화 초강세에 따른 수출 기업의 이익 둔화 가능성 등이 대두되면서 낙폭이 더욱더 커졌다며 당분간 이러한 지수의 조정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러한 단기 조정 장세에서는 이익 모멘텀과 그리고 중소형주를 투자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를 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역시 중소형주를 위주로 대응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희 전일장 우리 시장 마감 동향과 함께 그리고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먼저 강민정 해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개장 상황에 앞서서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글로벌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일 우리 시장은 미국발 쇼크에 다시 한번 주가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 급락 소식에 2,45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어제 외국인이 나홀로 2,810억 원을 순매도하며 6거래일에 걸친 순매도 공세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날은 기관이 1,079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줬습니다. 또 개인이 외국인과 반대로 1,565억 원어치 매매 양상 보이면서 어제도 6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전일 개장 시에 2% 이상 급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중 2,409포인트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확대하면서 낙폭은 1%대로 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38.44포인트, 1.5% 내리면서 2,453.31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급락 장세에 주가 지수가 3일 동안 100포인트가 넘게 빠졌는데요. 올해 상승분 일체를 모조리 반납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흘 연속으로 미국발 충격 장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시장이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은 어제 보합권에 그쳐주면서 우려감을 조금은 종식을 시켜줬습니다. 먼저 수급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억 원어치 그리고 기관이 758억 원어치의 물량 담아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818억 원어치 주식을 내다 팔면서 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다행히 큰 폭의 하락은 막아줬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히고 있는데요. 1월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올 들어 9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 시장, 상승했던 만큼 최근에는 움직이는 폭도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약보합세로 마쳤지만 어제 장중 코스닥 지수는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장 초에는 810선까지 밀려나면서 5% 넘게 폭락을 한 겁니다. 하지만 오전 11시경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부터 지수가 830선을 회복했고 오후 들어서는 840선까지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후반에는 기관마저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날 통틀어서 변동폭이 5%를 넘어섰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 지수 전일 대비 0.01% 떨어진 보합권에서 858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변동성이 점점 커지면서 대응하기도 까다로워지고 있는 증권시장입니다. 그렇다면 투자 주체의 양대 산맥인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장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매수도 상위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롯데쇼핑이라는 종목을 가장 많이 담아줬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와 대한항공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입니다. SK하이닉스 가장 많은 물량을 담아줬고요.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주에 여전한 관심 보였습니다. 또 현대건설에는 연 이틀 이어서 매수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사흘 연속으로 덜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도 다시금 덜어주면서 2.6%대 하락을 주도했고 마지막으로 LG화학에도 매도세가 출회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KT 종목에 대해서 어제 기관이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한 데 대해 매도세로 대응을 해줬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카카오에 대해서도 외국인과 같은 매도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차바이오텍, 포스코캠텍 그리고 바이로메드 순으로 담았습니다. 기관의 경우 셀트리온에 가장 많은 물량이 쏠렸는데요. 3거래일째 기관의 선택을 받은 셀트리온, 주문 물량도 250억 원으로 아주 많았습니다. 이어서는 바이로메드와 파라다이스 순으로 담아줬습니다. 코스닥 순매도 종목입니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이오주에 대한 매도 움직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날도 셀트리온을 매도 물량 지목하면서 6일 연속으로 팔아치웠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경우 7일째 매도 주문 출회됐고요. 신라젠에 대해서도 매도 물량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의 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휴젤 종목에 가장 많은 매도기가 몰렸습니다. 이어서 티슈진과 포스코캠텍에도 매도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지난 새벽 유가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마감 동향입니다. 유가는 변동성 확대의 하락세를 다시 한번 이어갔는데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1.2% 다시 떨어졌습니다. 76센트 떨어진 63달러 39센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전날 뉴욕 증시의 급락으로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유가도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달러화 강세도 여전히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밤 뉴욕 증시는 반등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전일보다 2.3% 급등이 나왔습니다. 567포인트 상승하면서 24,912.7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2016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의 낙폭인 약 1,800포인트를 단번에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급등으로 연일 최고가 경신을 이어갔던 상승 장세를 여전히 이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2.13% 역시 급등하면서 하루 만에 7천 고지를 되찾았습니다. 148포인트 오르며 7,115.8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또 S&P 500 지수 역시 일제히 상승이 나왔습니다. 46.2포인트, 1.7% 오르면서 2,695.1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오래간만에 급등이 나왔지만 지수 자체보다는 변동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각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수차례 반복을 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의 하루 동안 등락폭이 1,170포인트에 육박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3,700선까지 560포인트 밀렸고요. 정반대로 장 막판에는 최대 600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의 투매 심리와 추가 시장 조정에 대한 우려감이 확실히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우지수가 특히 1170포인트를 오르내리는 변동성에 시달렸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의 주요국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 오히려 급락세가 최근에 이거래일의 변동성보다도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추락 쇼크에 더욱 깊이 빠져든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먼저 영국의 경우 193.58포인트나 폭락하면서 7,141.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 역시 124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5,161.81포인트로 밀려났고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294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12,392.6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전날 미국 증시가 심하게 패닉을 친 데 이어서 이날도 요동쳤고 유럽 증시가 방향성을 잡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전망이 동시에 섞여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증시의 조정이 더 갈 수 있다는 의견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의 급락 여파를 딛고 빠른 회복세를 보일 조짐이 있다는 양 방향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출발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증시 훈풍에 힘입어서 28포인트대 급등 양상으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2482.25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17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역시 코스닥도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고가 됩니다. 지수는 875.18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직까지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시각 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급등해주고 있습니다. 1.9% 상승하면서 45,000원 전일 대비 강세될 것으로 예고되고요. 241만 7천원 선에서 호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종목입니다. 역시나 0.8%대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일 대비 3,000원 뛰면서 37만 8천원의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 종목입니다. 1.2% 전일보다 800원 상승하며 67,300원 선에 호가하고 있고요. 롯데칠성도 156만 7천원에 준비하면서 종가 대비 큰 변동은 없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아모레퍼시픽도 큰 변동 없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9만 6천원에 호가되면서 변동성 미미한 장세 이어갑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종목이 2.3%대 급등 양상으로 출발 예고하고 있습니다. 13만 4천원에 호가되고 있고요. 전일 대비해서는 3천원 강세 뛰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6,100원 넘게 호가되고 있고요. 2.15% 오르면서 29만 300원에 출발 준비 중입니다. 다음으로 서울 반도체 종목입니다. 역시 2.4%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50원 강세 뛰면서 23,450원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ITC도 140원 전일 대비 올랐습니다. 1.6% 상승하며 8,800원에 호가되고 있고 CJ ENM도 1.1% 반등 중입니다. 1,000원 상승하면서 9,500원에 호가되는 상황. GS 홈쇼핑 역시 6,000원 강세 뜁니다. 2.7% 뛰면서 22만 5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즌 종목 700원 역시 상승 중입니다. 36,450원 선, 36,300원 선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시호가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2018년 2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개장 상황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그렇다면 전일에 또 급락세를 면치 못했었던 아시아 증시와 함께 그리고 전일 우리 시장 마감 동향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김남우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전일장 우리 시장 마감 동향부터 더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코스피 어제도 1%를 웃도는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1.54%, 38.44포인트 하락한 2,453.31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의 급락 여파로 코스피는 54.73포인트가 급락한 2,437.02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장중에는 최저점인 2,409.38포인트까지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로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했던 것이 국내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장중 1,5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등 패닉 장세를 보였습니다. 4.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모두 4% 안팎의 하락률을 시현했습니다. 채권 수익률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고 투매 양상이 나타나면서 패닉 장세를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거래소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2,815억 원 순매도하면서 6거래일 연속으로 팔자에 나섰습니다. 기관들은 1,204억 원 순매수하며 3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고 개인은 1,568억 원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2%를 웃도는 상승폭을 시현했고 건설업도 1.84%가 떨어지는 등 전업종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들이 모두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전일 대비 2만 5천 원 하락하면서 1.04%가량 내렸습니다. 237만 1천 원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LG화학과 현대차, 삼성생명과 포스코 등이 모두 1% 안팎의 낙폭을 시현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3%대로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KB금융도 5.17% 하락하면서 모두 하락세를 시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소에서 하락 종목은 669개, 상승 종목은 176개 종목으로 기록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거래일보다 0.05포인트, 0.01%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치면서 858.17포인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6억 원, 기관은 756억 원을 각각 순매수했지만 개인은 813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락장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타 제조업이 2%, 정보기기도 2%대로 낙폭을 시현했고 오락 문화업종 역시 1.75%로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유통업과 출판 매체 복제가 2%대 그리고 비금속이 1.53%대로 상승하면서 일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던 어제장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7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현진 소재가 29.06%로 하한가를 기록했고 텔레필드가 11.57%, 비덴트도 10.65%대로 두 자릿수대 큰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반면 대동금속과 배럴 그리고 대동기어 등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885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315개 종목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1,090.5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전거래일에서 특징 보였었던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세 보였었던 삼화전자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배터리 업체와 손잡고 중국에 선보인 순수 전기차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에 삼화전자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사드의 여파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가 풀리면서 현대차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중국 법인인 베이징 현대의 류예둥 일렉트릭은 2일 중국 정부가 발표한 보조금 지급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류예둥 EV를 통해 전기차 기술력을 중국 소비자에게 알리고 내년 이후 출시할 소형 SUV인 코나 EV를 앞세워 전기차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삼화전자와 아모그린텍과 각각 공동으로 친환경차 핵심 소재인 연자성 코어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였던 삼화전자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1.58%대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100원 상승한 6,410원 선에서 오늘 출발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로 투비소프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기업용 사용자 환경 플랫폼 업체인 투비소프트가 어제장에서 매수세 몰렸던 종목으로 확인됐습니다. 커넥티드카 커머스와 스마트 스토어를 비롯해 오프라인 핀테크 기술과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현재 가상화폐 평가 시스템이라는 신규 코인에 대한 평가와 인증, 그리고 컨설팅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환경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즉 금융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거래 환경으로 구축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투비소프트에 따르면 이번 솔루션은 가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당 코인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분석 결과를 제공하며 평가 등급이 우수한 코인을 선별해 거래소 상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투비소프트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83%대 상승폭 시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주가 180원 상승한 9,450원에 현재가 형성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CNG 하이테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종목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장 이후에 꾸준히 지지부진하던 주가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틀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날 집행유예로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되면서 반도체 사업 부문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약품 혼합 공급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고객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등으로 매출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NG 하이테크 종목이었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도 1.5%대로 상승폭 시현하면서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주가 250원 상승한 16,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한미약품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사 스펙트럼과 함께 개발 중인 지속형 호중구 감소증 치료 바이오 신약인 롤론티스가 미국에서 시판 허가를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한미약품의 롤론티스 개발 파트너사인 미국 스펙트럼사는 현지 시각 5일 롤론티스의 임상 3상에서 경쟁 약물과 비교해 약효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스펙트럼은 올해 4분기 롤론티스의 미국 시판 허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은 라이선스 계약을 맺은 2012년 이후 임상 2상부터 스펙트럼과 해당 신약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롤론티스의 경쟁 약물인 뉴라스타의 시장 규모는 약 5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미약품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 3.25%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장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18,000원 상승한 57만 2천원 선에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거래일 마감 동향과 함께 전거래일 특징주 4가지 종목으로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입니다. 전일 아시아 증시 역시 미국 증시에서 시작됐었던 글로벌 증시 패닉으로 인해서 급락을 면치 못했었던 검은 화요일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니케이 지수 어떻게 마감이 됐었는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니케이 지수 4.73% 급락했습니다. 21,610.24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는데요. 특히 니케이 지수 미증시 하락 여파와 리스크 회피를 위해서 투매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서 급락으로 마감을 했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대만 가권 지수입니다. 역시 4.95% 빠지게 되면서 1,40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도 역시 미국 뉴욕 증시 폭락 여파에 5% 가까이 급락을 면치 못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입니다. 3.35% 빠지게 되면서 3,370.65포인트에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 소식에 역시 동반 하락을 면치 못했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일 아시아권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2월 7일 수요일 우리 시장 또 어떻게 출발 흐름 가져가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을 했었는데요. 우리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움직임부터 먼저 체크해 주시죠. 현재 오랜만에 양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움직임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0.81% 상승하면서 주가는 2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2473.78포인트에서 현재 지수 형성돼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거래일 만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4%가 상승한 872.21포인트로 현재 양장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 출발 구간에서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동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움직임 확인이 되고 있는지 거래소 시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과는 달리 오늘은 기분 좋게 출발을 가져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현재 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상단권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오늘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2.66%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의약품 업종도 1% 넘게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고요. 증권 업종도 1.74%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전기전자 업종이 1.66% 올라와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 업종도 1.39% 오늘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건설업종과 제조업종도 그리고 현재 종이 목재와 기계업종까지 모두 1% 넘게 상승 탄력 키워나가고 있고요. 철강 금속업종까지도 모두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보험업종이 0.25% 소폭 빠지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도 현재 0.31%가량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특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파란불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업종도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 업종별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대장주 삼성전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1.10%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39만 7천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게 되면서 240만 원 선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SK하이닉스가 오늘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는 4.13%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73,100원 선까지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상향과 그리고 긍정적 메모리 시장 전망 소식이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카카오 종목도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일에 급락세 면치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1.53% 올라와주게 되면서 13만 3,5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샘 종목이 3.55% 올라와주고 있는데요. 전일에는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7% 넘게 하락세 면치 못했지만 오늘은 또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면서 3.23% 현재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16만 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LG전자도 역시 오늘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3.02% 올라와주고 있고요.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밀려나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98,900원 선까지 올라와주게 되면서 역시 1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도 몇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는 만도 종목이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10.31%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25만 6,500원 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롯데쇼핑도 오늘 소폭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1.76%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다가 오늘은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25만 1,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셨고요. 이어서 바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좋은 업종으로는 섬유 의류 업종이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3.93%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늘 배럴 종목이 섬유 의류 업종 중에서 상장 후에 초강세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도 급등세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왕풍물산과 형지 INC 그리고 코데스 컴바인 종목 모두 동반 상승 흐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음식료 담배 업종도 현재 2.98%가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금속 업종과 컴퓨터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 업종도 2.20%의 상승 흐름 확인이 되면서 오늘 엔터주들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주들도 역시 상승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IT 소프트웨어와 통신 장비 그리고 반도체 업종과 IT 하드웨어 업종도 점점 더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업종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또 어떻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지 대장주 셀트리온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역시 오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77% 올라와주고 있고요. 현재는 28만 6,3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뒤를 이어서 CJ ENM도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8%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주가 조정에 들어가다가 오늘은 반등에 나서게 되면서 9만 1,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제약업종 중에 오늘 메디톡스도 굉장히 상승 탄력이 좋습니다. 3.37% 올라와주게 되면서 오늘 60만 7,400원 선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거를 연속으로 메디톡스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넥신 종목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3.62% 올라와 주게 되면서 오늘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77,200원 선을 가리키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신라젠도 역시 점점 더 탄력을 키워나가게 되면서 3.31%가량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96,8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하락하는 종목도 몇 개가 눈에 띄는데요. 그중에서 젠백스 종목이 오늘은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62% 빠지고 있고요. 현재는 15,250원 선을 가리키게 되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주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두투어 종목이 파란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주게 되면서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올라왔던 폭에 대해서 일단은 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1.16% 하락하고 있고요. 38,2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까지 짚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수급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7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면서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에는 1,519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에 시현하면서 외국인은 33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2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이 661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해주고 있고 기관이 18억 원으로 소폭 매도 우위 그리고 외국인이 630억 원가량의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2,261계약 정도 물량 덜고 있는 반면 개인이 300계약 그리고 기관이 2,100계약 정도의 물량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일 오늘 개장 분위기까지 한번 짚어보셨고요. 저희 계속해서 증권사별 리포트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각 증권사에서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고 있는지 저희 리포트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주목하고 있는 휴젤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이 종목 오늘 리포트 제목에서는 사상 첫 분기 매출액이 5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리포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특히 톡신이 내수 정체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보툴렉스의 매출액이 1년 전보다 약 37%가 증가하면서 27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경쟁사의 국내 ASP 인하 이후에도 내수 성장이 정체가 지속되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경쟁사들의 해외 블랙마켓으로 물량 밀어내기 전략은 지속이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휴젤은 베인캐피탈 인수 이후에 철저히 채널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수는 휴젤 파마의 직접 유통과 함께 수출에서는 딜러 방식으로 가격 통제와 블랙마케팅형 물량 유출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품질 관리와 함께 미국 진입 시 가격 전략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한 전략이라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휴젤은 미국 법인 설립이 예정돼 있으며 보툴렉스의 미국 판권과 크로마사의 필러 판권을 모두 미국 법인에 귀속시킬 계획을 표명했습니다. 보툴렉스 미국 판매 마진 상향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보툴렉스 임상 3상 진입 시 또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9년 보툴렉스 미국 허가 목표가 2021년으로 수정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는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베인캐피탈 인수 이후에 임상 기준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수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상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4분기 실적 추정치와 함께 필러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젤은 4분기 연결 매출액이 50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51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 매출액은 3.4%가량 상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반면에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5% 하회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러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5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성장성을 회복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에 따른 2018년도 연간 매출액은 2,27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6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예상 EBITDA 1,314억 원에 더해서 메디톡스와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를 포함한 이 평균 EBITDA 같은 경우에는 21.8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를 적용한 영업 가치 같은 경우에는 2조 8,636억 원가량을 산출이 되고요. 그리고 보툴렉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같이 3,194억 원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에 따른 적정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조 1,830억 원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휴젤의 지분 희석을 감안해 봤을 때 오늘 리포트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자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57만 원에서 이번에는 또 높여 잡게 되면서 69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 확인해본 휴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 전환을 반복하다가 현재는 빨간불로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0.7% 정도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가 3,800원 상승한 54만 4천 원 선에서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휴젤 종목의 현재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오늘 교보증권에서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종목으로는 바텍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바텍은 글로벌 1위가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는지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에서 바텍의 시장 점유율 순위는 2016년 5위에서 작년 2017년에는 3위로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3D 혁신 제품의 인기와 함께 선두업체와의 격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1위로서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2D와 3D 동시 촬영이 가능한 3D 스마트가 2015년 유럽에 이어서 2016년부터 북미 수출이 시작되면서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서 2017년부터는 친환경 저선량 제품인 3D 그린의 북미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향후의 선진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이끌 전망입니다. 고부가 제품 시장이 개화되기 시작한 중국에서는 연내 3D 스마트의 인증 완료와 함께 제품 출시 시 1위 지위의 강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2,446억 원, 영업이익은 452억 원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8.5%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치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고부가 3D 제품군의 수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바텍의 오늘 리포트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수익성 개선세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텍은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와 함께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대국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본격화된 북미 시장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고부가 제품군들의 주력이 이동 중인 중국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통해서 머지않아서 글로벌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오늘 리포트는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주요 시장인 북미와 그리고 유럽 시장,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뒤를 이어서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 바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게 되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을 한 상황인데요. 특히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2018년도 예상 EPS에 2015년부터 2016년도 연평균 PER 평균치라고 할 수 있는 22.7배를 적용해서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요, 2018년도 예상 EPS 기준 PER이 16.4배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데요. 이는 과거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상황이다라는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북미와 중국 시장에서의 지위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빠른 점유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점진적인 멀티플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하고요. 이에 따른 목표 주가를 오늘 리포트에서는 기존의 39,000원에서 이번에는 20.5%가량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47,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바텍 종목 앞으로 이 치과용 엑스레이 시장에서 과연 1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장 흐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빨간불 들어와 있는 바텍 종목입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도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7% 오르면서 주가는 750원 상승하고 있습니다. 36,95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돼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바텍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금융 투자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바로 아이센스 종목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이센스도 역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올해는 더욱더 좋아진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4분기 실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네, 지난 2017년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부합하면서 좋은 실적을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44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9%가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혈당 측정기 수출은 10.6%가 증가한 330억 원, 그리고 내수는 9%가 넘게 증가한 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인 혈액 응고 진단기기의 매출액은 2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2%가 증가한 71억 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나면서 처음으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7%포인트가 감소한 15.9%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해외 법인과 혈액 응고 진단기기 분야에 분기 약 10억 원의 적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먼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었던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상황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올해 실적 추정치와 함께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센스 오늘 리포트에서는 올해는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736억 원가량이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혈당 측정기 수출 같은 경우에는 1,293억 원, 그리고 혈당 측정기 내수 부문은 260억 원가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혈액 응고 진단기기 매출액은 80억 원가량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아크레이로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75억 원으로 매우 좋은 기록을 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27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15.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매출 원가율도 54.4%, 그리고 판관 비율은 3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해외 법인과 그리고 혈액 응고 진단기기 분야의 적자도 약 25억 원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감소를 했었던 영업이익이 올해는 18.7% 증가를 했고,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부진했던 영업이익률도 15.7%로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1.2%포인트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PER 수준도 19.7배로 밸류에이션 매력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투자 의견은 매수를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도 이번에는 10.7% 높여 잡았습니다. 오늘은 31,000원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본 아이센스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 주가의 상승 여력이 일단은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오전장부터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95%가 상승하면서 주가 250원 오르고 있습니다. 26,550원 선에서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센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차 투자증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한샘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한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목에서 국내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주요 이슈들부터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들려주시죠. 먼저 별도 기준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4,69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48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37%, 그리고 전분기보다는 29%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 매매 거래량이 1년 전보다 30%가 감소했고, 또 홈쇼핑 채널에서의 일시 중단 영향으로 이 온라인 채널을 제외한 B2C 채널 전체의 역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B2C 채널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감소했고, B2B 매출은 보합권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과급 지급과 본사 이전 비용 등 일회성 비용 요인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7.4%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3.1%포인트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분기 중국 법인을 포함한 자회사의 적자는 3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2018년 연결 자회사 적자를 보수적으로 반영해서 약 19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진한 실적을 반영했을 때 2018년 연결 기준 매출은 2조 3,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40억 원으로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조금은 실적이 부진했던 지난 4분기 실적 추정치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 그리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리포트의 이야기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샘 종목 앞으로를 봤을 때 이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요, 비록 4분기에 부진했지만 1분기를 저점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2013년도 그리고 2015년도와 같은 큰 폭의 거래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샘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중국 법인의 적자가 4분기에도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됨에 따라서 중국 법인의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한샘 주가에 역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도 실적 추정치를 변경을 했고요. 이 타겟 PER은 24.8배를 적용을 해서 오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앞서 살펴본 대로 4분기 별도 영업이익은 348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큰 폭으로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 매매 거래량 하락과 그리고 중국 법인의 실적 불확실성도 여전히 한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한샘의 연기현 실적 발표에서 나오는 중국 법인의 적자 규모에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리포트에서는 한샘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마켓 퍼폼,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19만 원에서 이번에는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1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해본 한샘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끝으로 오늘장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7%가 넘는 큰 낙폭을 보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하루 만에 반등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3.55%가 상승하면서 주가 5,500원 오르고 있습니다. 16만 500원 선에서 하루 만에 반등하며 빨간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한샘 종목의 현재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종목별 리포트 점검해 보셨고요. 계속해서 개장 특징주 체크해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흘 만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고려 아연이 최근 아연 가격 상승에 따른 최대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아연은 현재 3.23% 급등하고 있습니다. 16,000원 전일 대비 상승하며 51만 2천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1조 7,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28억 원으로 5.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올해 아연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아연 판매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NH 측은 올해 재련 수수료 하락 우려로 인해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조언을 했습니다. 또 하이투자증권에서도 올해 타이트한 아연과 연의 수급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고 원달러 환율 상승이 실적에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해공장 증설 등으로 올해 1,000억 원을 상회하는 자체적 실적 개선 요인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호소식에 주가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제주항공의 주가가 웃고 있는데요. 4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발표에 장 초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한 제주항공. 이 시각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코스피장 상장사인 제주항공 현재 2.45%대 탄력 흐름을 주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950원 올라오면서 39,8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75억 2,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7.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2,615억 8천만 원으로 37.2% 늘었고 순이익은 67% 오른 131억 8,9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올해도 제주항공은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여행 수요와 우호적인 환율 여건이 받쳐주겠습니다. 유진투자 측은 국내 저비용 항공 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고 제주항공은 여전히 1위 사업자로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호실적의 주가가 웃고 있는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반면 실적 부진에 따른 급락 종목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만도가 대표적입니다. 만도 종목에 대해 매수 의견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역시 이 시각 시세 먼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도 역시 코스피 시장 상장사입니다. 오늘 12.59% 떨어지면서 장대 음봉을 그리는 상황입니다. 36,000원 하락하며 25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메릴린치와 CS증권 등 외국계 매도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늘 만도에 대해 올해 수익성이 예상보다 낮다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목표 주가도 역시 30만 원으로 낮췄는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만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며 일회성 요인을 제거해도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도는 4분기 실적을 영업이익 635억 원, 그리고 매출은 1조 5천억 원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각각 42% 감소, 또 11%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만도의 액면 분할에 관해서도 펀더멘털 측면에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판단을 증권사에서 내놨습니다. 만도는 주당가액을 5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쪼개는 액면 분할을 결의했다고 지난 6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네, 한편 삼양식품은 오늘도 강세입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1,100만 개를 돌파하면서 히트 상품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삼양식품의 현재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시장 상장사고요. 오늘 4%대 상승 탄력 주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3,800원 상승하며 97,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화증권에서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의 초기 판매량이 오뚜기 진짬뽕을 넘어서는 수치라면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판매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삼양식품이 지난해 12월에 출시해 다음 달 말까지만 판매하는 한정 상품입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달 중순 이후 하루 평균 판매량이 45만 개로 초당 5개꼴로 팔리고 있는데요. 삼양식품 관계자는 주문에 맞추기 위해 기존 원주 공장과 함께 익산 공장 설비도 풀 가동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불 켠 종목이 많이 보이는 가운데 이 밖에도 어떤 종목들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거래소 시장에서는 현재 상한가에 진입한 종목이 하나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로 세기상사인데요. 호반건설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이 오늘 전해지면서 전일 대비 24,200원 뛰고 있습니다. 상한가 진입하며 10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하락률 가장 높게 잡히는 종목은 앞서 살펴본 만도입니다. 역시 38,500원 하락 곡선 깊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든 종목 3가지 보이는 가운데 KPS 생명과학이 전일 대비 1,460원 상승하면서 6,330원대의 매물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하락률 상위 종목입니다. 영신금속이 가장 오늘 등락이 큰 모습인데요. 전일 종가 대비 8.6% 떨어지며 3,8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영신금속은 주주 배정 후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개장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리포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 들고 나왔고요.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과 함께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을 고민할 때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조정 장세를 보여줬던 글로벌 증시에 관한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쳤습니다. 이 경기 회복을 반영한 금리 상승세가 시장에 독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옐런 전 연준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 역시 투자 심리 위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느낀 시장은 발작했고 뉴욕 3대 주가 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가 4% 이상 하락한 건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처음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장중에 발생했던 플래시 크래시는 30년 전 블랙 먼데이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낙폭은 1987년보다 작았지만 내림세가 며칠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었고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아시아 증시 역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홍콩과 일본 증시가 5%가량의 낙폭을 시현했고 안정적이었던 중국 증시도 3% 이상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다행스러운 점은 장중에 확대됐던 코스피의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일시적인 반등과 바닥 확인이라는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리포트에서는 바닥 확인이라는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들로 이어서 내용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바닥에 근접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서 이익 모멘텀이 유지가 되는 낙폭과대 업종을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데요. 증권과 비철, 그리고 건설과 기계 등 업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 함께 살펴보셨고요. 네, 저희 이어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일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수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감장까지 빨간불만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켜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